예,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. 법정에서 또 언론과의 인터뷰나 페이스북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정치부 고석승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쩍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네요. 라디오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와 이 손범규 변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각각 했는데요. 예.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현재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. 예. 사실 일반 재판의 경우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예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네, 우선 이 서석구 변호사는 이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결정하라는 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예. 이 하루 만에 입장을 정리하라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예. 근데 대통령 출석 여부는 사실 작년 12월에 첫 재판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입장을 물어왔던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헌재법상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석은 첫 기일 혹은 이 두 번째 기일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두 달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다가 이 최종 변론일이 결정이 되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 출석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예. 없는 상황입니다.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? 이거 말고는? 네, 이 손범규 변호사는 이 현 재판부가 재판관 8명이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으로 이런 사고가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표현이 굉장히 좀 격한 편이네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해치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?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공세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. 네, 오늘 또 일부 취재진들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요. 예.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묶여 졸속 판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사실 졸속 판결이라는 것도 대리인단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기 탄핵 선고 이걸 뭐 졸속, 뭐 해치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부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만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헌재는 이 15차례 공개 변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. 사실 약간 무리한 증거 신청 요구, 증인 채택 요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. 예. 그게 왜 무리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심판 기간이 압축돼 있을 뿐이지 사실 이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상 정상적인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이 조기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. 이 불공정 논란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예.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반 재판에서도 사실 집중 심리라는 제도는 여태까지 다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을 허투루 너무 조속하게 해선 물론 안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동안에 바로 이러한 그 트집을 잡힐 것을 우려해서 몇 가지 좀 무리한 것도 들어줬다. 가능하면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많이 뭐 보도를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어쨌든 헌재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헌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떤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번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브리핑 때의 발언에 이어서 오늘 또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예. 서석구 변호사는 오늘 인터뷰에서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중대한 결심이 만일에 이제 사퇴라면 사퇴를 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헌재법상에는 원래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. 안 나오는 경우 이 대리인단이 대신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결국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건 이 대통령 방어권 행사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대통령에게 하는 것일 뿐 헌재 탄핵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.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오늘 눈여겨볼 부분이 자유한국당도 헌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그
한꺼번에 다 나가는 이렇게 비난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공교롭게도 오늘 자유한국당도 이 상임위 이름을 걸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. 예. 이 헌재가 고영태 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한 건데요. 예. 이 역시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장외 공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뭘 노리고 있을까요? 우선 이 헌재 탄핵 심판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때문에 이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하면서 이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헌재 선고가 나와도 이 선고 내용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게끔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어떤 의도였던 간에 이 정치권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 재판부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. 예. 이미 지난 9일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한 말이 있죠. 그러니까 헌재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. 양쪽이 모두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주기 바란다. 이런 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, 그러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런 식의 어떤 여론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, 이런 식의 여론전이 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헌재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요. 알겠습니다. 고석승 기자였습니다.